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진단 시작하는데요. 2부의 첫 번째 종목 특별 진단입니다. 두 분께 모두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종목 동진 세미캠 살펴볼 건데요.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을까요? 네, 우상향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5,000원에 비중은 20%십니다. 29,000원에서 31,000원만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도저히 오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박스권에 꽉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시청자님 매수하신 이후에는 좀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요 좀 조금 더 반등을 기대하셨을 텐데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동진세미캠 지금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두 분의 이야기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의견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김영일 전문가님, 이 종목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저는 보유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박철순 이사님의 투자 의견은 어때요? 네, 저도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과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자세한 전략도 확인합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미세 공정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한 소재가 이제 이 브라크립톤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요걸 이제 편하게 그냥 포토레지스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주요한 이 캐시카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제 이 EUV인 공정 관련된 종목들은 반도체 좋아질 때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SNS텍도 그렇고 지금 이 미세 공정에 대한 필요성이 앞으로 더더욱 증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계속해서 이제 경쟁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TSMC에 이제 어느 정도 비교했을 때 부족한 거는 생산량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력은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기술력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더욱더 성능은 뛰어나야 되고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세 공정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시장에서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EUV 쪽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최초로 이 포토레지스트에 관련해서 이제 국산화를 또 성공을 했었던 기업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브라크립톤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3D 낸드용에서는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워낙에 좋은 기업이고 삼성전자 향으로 또 확실하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상당히 이제 견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또 이 주요 애널리스트들, 증권사들이 이제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 반도체 업황이 이제 힘들 거니까 동진세미캠도 1분기에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업이익 대폭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컨센을 훨씬 상회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달 대비 어느 정도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에는 이제 동진세미캠이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을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반도체 소재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 원가 비중이 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또 실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닥을 지나가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동진세미캠은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선 주가에 대한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응을 좀 잘 해야겠죠. 결론적으로는 동진세미캠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슬슬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다음 매물 구간을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1차적으로 32,000원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약 35,000원 구간이 매물대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제 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미리 사지 마셔라. 무조건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됐을 때 사셔라. 항상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동진세미캠도 결국에는 올라갈 때에는 이러한 이제 이 수급의 힌트를 주거든요. 수급의 힌트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동진 세미캠도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추가적으로 담게 되면 다음 매물 구간까지는 충분히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 차례 수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와 줬죠.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수급만 한 차례 정도 더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또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 의견 안내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9,000원대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신 거라고 지금 같이 또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서 그러면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고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3,000원 구간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차는 35,000원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가 33,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정리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반도체 업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동진 세미캠도 이제 올라가는 강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3,000원으로 두고요. 동진 세미캠은 말씀드렸듯이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 차례 정도, 요 정도의 수급이 한 차례 정도 더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노리셔서 1차 33,000원, 2차 35,000원 노리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없이 그냥 추가 매수예요? 손절가는 이제 29,000원 저점 잡히는 구간으로 이제 네.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정도 구간은 이탈은 안 할 것 같아서 웬만하면 그냥 추가 매수 쪽에 방향성 잡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박철순 이사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볼게요.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네. 어떤 의견일까요? 일단은 지금 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동지세미캠 이 회사만의 어떤 개별 리스크 요인도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가 뭐 바닥을 다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업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리고 아마 화이트리스트 보원에 대한 내용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일본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국산화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고 실제 매출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토레이스트 관련해서는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가장 많이 수혜를 받고 주가도 많이 올랐던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복원이 되게 되면은 일본 쪽에 어쩔 수 없는 시장 점유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2019년도 때 그 이전에 어떤 일본 이 관련된 경쟁업체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다 확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국내 기업들과 거래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갈 건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이런 부분들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전방산업에서 이제 재고 감산이 계속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감산이 가장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이라든지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가장 매력적인 거는 일단은 가격입니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태죠. 최근 뭐 3년 저점 구간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항상 반등이 나왔던 기술적 바닥권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준이라면 신규 진입도 고려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일단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일단 상단에 있는 이동평균선의 어떤 저항들과 그리고 매물대의 저항을 고려해서 33,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여기도 충분히 뚫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어떤 바닥론이 좀 더 부각이 되고 그리고 실제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는 지표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수급도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추가적으로 2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37,000원까지도 열어놓고 한번 올해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업황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단 가격이 워낙 역사적 저점 구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1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지만 현재 가격이 매력적이고요. 신규로도 진입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목표가 33,000원, 네, 1차 목표가 33,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잡아주셨고요. 박철순 이사님께서는요, 네, 보유 의견 주시면서 첫 번째 목표가 33,500원, 2차로 37,000원 잡아주셨으면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